돈 좀 많이 들으시고 했어요. 이게 원래는 3억짜리입니다. 3억 들었을 때. 예. 와, 중간에 근데 계속 또 고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있으면 운영이 되겠어요. 잘 모르세요. 이런 게 네. 있어야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저도 근데 작년에 네. 처음 상담드리고 이게 이렇게 하면 될까? 사실 의구심만 품었거든요. 누군지 모르니까 네. 시간 지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거를 느껴가지고 다 필요 없고 네. 어떻게 하면 모집돼요? 이것만 물어보세요. 모집은 마케팅을 해서 또 모아야 되고 네. 시스템은 다르죠. 그렇죠. 그럼 그거를 잘 네.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가본 길이니까 아는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청사진을 꾸미시는 게 가맹사업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다가 정보공개에서 가맹계약서를 만들고 네. 홈페이지를 만들고 네. 기본적인 키워드부터 마케팅을 돌리면은 네. 당연히 모집이 잘 될 것이다. 절대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물류 고민하셨잖아요. 물류 같은 경우는 기존의 매장에서 쓰시던 게 다 혹시 정리가 돼 있으세요, 파일이? 본사가 가맹점으로 사소하게 공급하는 모든 상품들에 대한 정리. 이번에 하시면 되죠. 상품에 대해서 본사가 원가 관리가 정확히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뭐 용기 하나를 10,000원에 받았다라고 해서 마진 없이 가맹점에 10,000원을 공급하진 않잖아요. 보통은 일반적인 매입 단가랑 매출 단가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들어간 레시피겠죠. 네. 그러니까 전체 1kg가 들어갔을 때 120g을 쓰면 120g의 가격이 설정이 되면서 판매가를 입력하면 원가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면은 전체 상품에 대한 원가율이 정리가 돼서 예를 들어서 영업 단계에서 여기 브랜드는 뭐 나주곰탕 원가가 얼마가 돼요? 그러면은 네. 정확하게 몇 프로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고, 만약 양선지 해장국이 이 매장에서 60개가 팔리면은 60개 팔린 만큼의 흑양이 얼마나 들어갔고 선지무기 몇 개가 들어갔고 이런 것들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사용량이 나왔는지를 보고 이 매장이 사입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를 알 수가 있고, 첫 번째 이제 사입 체크 기능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는 손단다는 표현을 하는데 주방 실장님들이 고기 가져가고 이런 것도 실제 있거든요. 원유 가져가고 뭐 김치 가져가시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매출은 이만큼이면 이만큼을 써야 되는데 재고 확인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로스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맹점한테 안내를 해줄 수도 있어요. 봤을 때는 고기를 10kg 쓰는 게 정상적인 건데 20kg가 나갔네? 근데 너네 지금 재고 얼마에서? 3kg밖에 없어. 그럼 7kg 어디 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본사나 자영업에서 이 정도까지 체크하는 데는 없어요. 자체적으로 뭐 엑셀로 꼼꼼하신 분은 진짜 하시겠지만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운영하시다 보면은 들어오는 물품목들이 단가가 다운되는 경우는 잘 없고 보통은 인상이 많이 돼요. 매장 입장에서 이익률을 보존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들어오는 단가가 1,000원은 올랐는데 본사는 500원만 마진을 붙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조율을 한 거예요. 왜냐면 원가를 봐야지 하니까. 가맹사업 진행하실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결론은 본사는 초기에 이제 개설하는 수익이 발생되지만 네. 로얄티 플러스 결론은 물류 수익이 이제 가장 큰 건데, 이제 가맹사업법이 조금 강화되면서 어떤 건 필수 식자재로 잡을 거고 네. 어떤 게 아닌지인데 네. 투명하게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 관리가 좀 잘 돼 있어야 되고요.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지 그때 말씀드렸던 네. CJ든 삼성이든 동원이든 이 근거 자료를 토대로 미팅을 해서 주 몇 회 배송을 받을 거고 수수료 관계는 몇 프로로 할 거고 이런 것들이 그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신생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대기업 물류 쓰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그게 체계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어쨌든 그런 거를 경험을 해보셔야 B급 물류사를 가더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가실 수가 있으니까. 고민 중입니다. 물류가 제일 고민이에요. 물류 집중해서 좀 일주일이면 세팅되는데 그 물류 업체한테 메일링을 해서 상담을 하자라고 하면 걔네가 요구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아까 품목 정리하라고 하신 그 데이터요. 처음에 시작을 필수로 공급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10개만 세팅 그냥 하면 되죠. 우리 매출이가 얼마고 물류는 요건데 우리 10개는 필수야 라고 하면은 네. 나머지 쓰는 품목 있잖아요. 고무장갑부터 이쑤시개, 주방세제 이렇게 누구나 쓸 수 있는 이걸 범용 상품이라 그래요. 누구나 쓸 수 있다 그래서. 성형. 대기업 브랜드는 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이다 브랜드. 보니까 얘네가 가진 게 음. 1,500개, 2,000개란 말이에요. 엄청 많단 말이에요. 물류 품목이. 회사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네. 우리 거만 꼭 써야 돼가 나오는 거는 네. 전용 상품이라고 해서 이제 가맹사업법에는 필수 식자재라고 하죠. 이거는 사입하면 안 된다. 이건 무조건 써야 된다. 네. 뭐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저희 거를 정리해야 된다는 게 음. 필수 10가지를
빼고 그럼 얘네가 가진 거 중에 쓸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리스트를 주면 얘네가 범용은 한 60개 되겠네요 하고 오픈을 시켜주는데 여기서 조율한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케찹 예를 들면 뭐 백설도 있고 오뚜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매장에서 죽어도 오뚜기를 써야 돼요. 근데 얘네는 백설만 가지고 있어. 그럼 얘네가 제한하거든요. 혹시 저희가 오뚜기는 없는데 백설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저희는 죽어도 오뚜기 써야 돼요. 그러면은 오픈 안 하겠죠. 근데 범용이라는 건 크게 그런 거에 영향을 안 주는 걸 범용으로 하기 때문에 여쭤볼게. 네. 매출이 적은데도 네. 그렇게 대기업이랑 오히려 대기업이 쉬워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대기업이 아니고 프랜차이즈 물류만 전담을 하는 데들은 네. 본사 매출이 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매입을 본사가 다 잡는 거예요. 결제액 자체는 규모가 있어야지 조금 대기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게 아니면 이제 대기업이 되는 거고요. 물류를 이해하셔야 되는 게, 대기업이 만약에 이 화성 지역을 돈다라고 하면은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 보통 이렇게 있거든요. 1호차가 도는 라인이 있고 2호차가 도는 라인이 있는데 이게 같은 라인일 수도 있어요. 거래처가 생성될 때마다 1급 냉동 탑차로 보통 운행을 하는데, 네. 업체 입장에서는 가득 채워서 가는 게 좋잖아요. 발주마다 들쭉날쭉 할 수도 있고, 저희가 하나 들어가면은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라인에 저희가 하나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리스크가 없죠. 그냥 매장 하나 들려서 어쨌든 수익만 나면 되는 거고. 근데 특히나 유가공이시니까 네. 단가는 높으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물류사 입장에서 좋은 조건인 거예요. 왜냐면 부피는 작은데 단가가 높으면은 수수료 정산했을 때 이쪽에선 유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업체가 들어오면 좋죠. 저도 어제 뭐 지방에 뭐 김해 이런 데 상담 오거든요. 너네 신생 같은데 물류 제대로 줘? 이러면은 저희 동원이랑 계약돼 있어서 네. 문제없이 저희 공급되고 주 6회 되고 뭐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게 되려면은 결론은 일단 대기업 가시는 게 맞아요. 나중에 빠지셔야 돼요. 나중에. 또 궁금한 게 만약에 부산이면 뭐 부산 물류센터에 그 물류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 센터가 보통 이제 지흥 이런 쪽이 많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 야간 배송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부산에 있는 매장에서 물건을 시켰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것만 가는 게 아니고 지방에 얼마나 브랜드들이 많겠어요. 여기에서 간선이라고 해서 대구, 부산, 광주 이런 식으로 광역시 단위로 큰 센터들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일로 내리고 여기서 일로 내리고 분배해서 또 나가고 이런 시스템이고, 만약에 브랜드 규모가 크다 그럼 처음에 매입 잡을 때 뭐 2톤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1톤 넣고 여기다 바로 2톤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월간 사용량이나 회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이거는 필요하겠다. 근데 만약에 오픈했는데 서울 경기에는 없는데 부산에만 한 10몇 개 막 이렇게 생겨났어요. 그럼 물류 매입 이거 바로 쏘겠죠. 근데 이쪽에도 요구를 할 거예요. 그렇게. 아니면 얘네가 이걸 받아서 이렇게 보내겠죠. 품목 하나당 넣었을 때 얼마나 쓸 수 있냐를 보거든요. 가장 최소 단위로 배송되는 게 최소는 1톤은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1톤 탑차에 2팔레트 실리는데 2팔레트 안에 박스로 궤적을 쌌을 때 80박스가 쌓여. 근데 이게 총 수량이 얼만데 이거를 한 달 안에 써 아니면 2달 안에 써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지역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희 뭐 용인센터로 입고시켜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톤 탑차로 이동했을 때 운임이라는 게 발생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들어갔을 때 빨리 소진되면 다행인데 소진이 안 되면 보관료라는 게 발생되죠. 그럼 한 팔레트당 얼마를 계산을 해요. 그럼 이거에 만큼에 대한 비용이 나왔죠. 그럼 저희가 이제 넣을 때 10,000원에 넣을게요 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미 이 비용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럼 추가가 되겠죠. 13,000원 뭐 이렇게. 근데 이게 보관이 길어지면은 더 늘어나겠죠. 이게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매입 단가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가맹점 출고는 본사가 마진 책정을 하실 거잖아요. 그럼 요거에 대한 마진율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익률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판매한 매출액의 몇 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있죠. 그러니까 대기업 물류의 단점은 그러니까 소소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무조건 얘네가 쓰는 프로그램을 써야 되고 얘네가 쓰는 방식으로만 물류를 받아야 되고, 대기업 물류를 저희도 써봤었지만 불만이 생기고 CS 처리도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프로 마음에 드는 데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물류센터를 가도 똑같은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왜냐면 기사들이 보통 지식기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책임감 갖고 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면 계속 문제가 되는데, 어찌됐든 이거에 대한 경험치를 쌓아서 다음 물류센터로 가는 시점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사용량이 당연히 늘어났을 거니까 매입 단가는 어떻게 조정하고 물류 수수료를 기존에 줬던 거를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해가지고 본사 수익이 얼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있으면은 그때 이제 올리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 품목 리스트를 정리하신 다음에 여기 매장에서 사용량 정리를 무조건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그 얼마를 쓴다는지가 나오게 되면은 그걸로 보시고
협력사 정리를 한번 하셔야 돼요. 결론은 샵앤샵으로 나가든 프랜차이즈로 나가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물류가 가장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장하는 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물류가 일단은 돼서 범용상품의 수수료를 받든 예. 전용에서 수수료를 가져가든 이게 되는데 네. 계약을 해서 확장을 해봤자 본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샵앤샵은. 그래서 조금 전략을